미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텍사스 한복판에서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100kg 거구의 베테랑들이 제발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게 만든 상대는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평범한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안경 쓴 동양인은 약하다는 편견을 단 5분 만에 박살내고 미국의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20년째 서바이벌 전술 훈련장인 데스매치 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조금 쑥스럽지만 저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특수부대 그린베레에서 15년을 복무한 사람이에요. 훈장도 여러 번 받았고 전 세계 험질한 험지는 다 누비며 총알밥을 먹고 살았죠. 은퇴하고 나선 제 실력을 살려 이 광활한 텍사스 땅의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훈련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파크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전직 용병, 현역 경찰, 총 좀 쏜다는 거구의 사냥꾼들이 모여 목숨을 건 전술 게임을 즐기는 말 그대로 진짜 사나이들의 성지 같은 곳이죠. 저는 평생을 강한 자들과 싸워왔고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 하나는 누구보다 예리하다고 자부해왔어요. 특히 제 마음속에는 동양인 남자는 체구도 작고 전투력이 약하다는 편견이 깊게 박혀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훈련장을 찾는 동양인들은 대개 겁에 질려 권총 사격이나 겨우 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무더운 오후였어요. 사격장 입구에 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서더니 3명의 동양인 남자가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 그들을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명 다 안경을 썼고 피부는 하얗다 못해 창백했죠. 그중 대장격으로 보이는 친구, 이름이 성진이라고 했던가요? 그 친구는 키도 저보다 한 뼘이나 작고 체구도 왜소했습니다. 제 부하들인 브래드와 팀원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제임스, 저 친구들 길을 잘못 찾아온 거 아냐? 여긴 어린이 놀이터가 아닌데 말이야. 브래드의 조롱 섞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나 할 것 같은 너드 그 자체였거든요.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소총 한 번 제대로 못 들 것 같은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여긴 장난치는 곳이 아니네. 혹시 관광하러 왔다면 저기 밑에 있는 권총 사격장으로 가게나. 거기라면 자네들도 다치지 않고 즐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성진이라는 청년은 제 말을 듣고도 기가 죽기는커녕 아주 맑고 순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더군요. 아닙니다, 제임스 씨. 저희는 오늘 이곳에 풀코스 선멸전을 예약하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오랜만에 몸 좀 풀려고요. 몸을 푼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파크의 선멸전은 8만 평이 넘는 숲과 산을 뛰어다니며 실전 전술을 구사해야 하는 극한의 코스입니다. 전직 특수부대원들도 한두 명은 탈진해서 실려 나가는 곳이죠. 저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미국의 총기 문화를 너무 우습게 보는군.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자네들, 한국은 총기 소지도 안 되는 나라라고 들었네. 군대 근처에도 안 가본 친구들이 여기서 까불다가 정말 큰 코 다친다네. 그러자 그 사내는 아주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에 순진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깊고 차분하며 무언가 거대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노련한 병사의 눈빛이었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 남자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누구나 2년 동안 산속에서 총을 들고 구릅니다. 그리고 제대한 후에도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몸을 만들죠. 비록 지금은 안경 쓴 회사원이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숲속의 지형을 읽고 적을 타격하는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그게 뭐 대수라고. 저는 그들의 오만함을 꺾어주고 싶었습니다. 텍사스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이 친구들이 다시는 총을 우습게 보지 않겠지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 파크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교관팀 5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죠. 좋네. 자네들 3명과 우리 교관 5명이 붙어보자고. 만약 자네들이 우리 정예팀을 상대로 30분만 버틴다면 오늘 이용료는 한 푼도 받지 않겠네. 하지만 10분 만에 항복한다면 다시는 내 파크에 발을 들여놓지 말게. 그 사내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국말로 몇 마디를 나누더니 다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불공평하네요. 저희는 3명뿐이니 제임스 씨도 직접 참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졌을 때 핑계가 없을 테니까요. 오, 세상에. 제 인생에서 이렇게 건방진 요구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린벨의 출신인 저보고 이 안경잡이 청년들과 놀아주라고요? 화가 나기보다는 대체 무엇을 믿고 저리 당당한지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저는 잠시 그들의 눈을 살피다 입을 열었습니다. 좋네. 그 배짱 하나는 인정하지. 원래라면 내가 직접 나서서 자네들의 그 무모함을 깨우쳐주고 싶지만 운영자로서 나는 이 경기의 모든 상황을 데이터로 남기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책임져야 하네. 대신 우리 파크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브래드와 교관들이 자네들의 상대를 해줄 걸세. 나는 관제실에서 지켜볼 테니 어디 한번 그 호언장담이 실력인지 허풍인지 증명해보게나. 저는 곧장 파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첨단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숲속 구석구석을 비추는 열감지 카메라와 고화질 렌즈들이 번뜩이고 있었죠. 저는 무전기를 들고 숲에 대기 중인 교관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브래드, 상황 들었지? 상대는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다. 방심하지 말고 우리 파크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시켜줘라. 전술적으로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마. 브래드의 자신만만한 대답이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방탄조끼나 화려한 전술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성진과 그의 친구들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낡은 군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구리복이라고 부른다더군요. 얼룩덜룩한 문양의 그 옷을 입는 순간 그들의 자세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이 펴지고 장난기 넘치던 얼굴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소총을 파지하는 법을 보는 순간 그것은 초보자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번, 아니 수십만 번 총을 닫고 쏘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몸의 일부처럼 총을 다루는 숙련된 동작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친구들이 그 낡은 개구리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 우리 교관들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 부하 브래드는 아예 대놓고 배를 잡고 굴렀습니다. 이봐 제임스, 저건 우리 아버지 군대 시절에나 입던 옷 아니야? 저런 헐렁한 옷을 입고 이 가시덤불 숲에서 움직이겠다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겠는데 브래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파크의 교관들은 하나같이 전직 용병 출신에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거구들이었죠. 그들에 비하면 안경을 쓴 성진과 그의 친구들은 정말이지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좁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텍사스의 숲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로운 공원이 아닙니다. 사람 키보다 큰 풀들이 우거져 있고 한낮 기온이 40도를 육박하는 지옥 같은 곳이죠. 저는 그 사내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권유했습니다. 이보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게나. 자네들의 그 열정은 높이 사지만 여기 교관들은 진짜 총을 쏘던 킬러들이야. 다치기라도 하면 내 마음이 안 좋네. 저기 옆에 있는 초보자용 평지 코스에서 시원한 콜라나 마시면서 즐기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제 말을 들은 그 사내의 반응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전투화 끈을 다시 한번 꽉 조여 매더니 옆에 있던 그 사내의 친구 현우와 도연이를 보며 싱긋 웃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한국에서 이보다 훨씬 험한 산악 지형에서, 그것도 한겨울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수천 번도 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텍사스의 숲이 아무리 험해도 한국의 강원도 산골짜기에 비하면 이건 그저 평평한 운동장이나 다름없거든요. 아니, 세상에, 강원도 산골짜기라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이 친구들이 기세가 좋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들이 장비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제 웃음기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총을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은 총을 들 때부터 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주 능숙하게 탄창을 확인하고 소총의 놀이쇠를 후퇴 고정의 약실을 점검하더군요. 그 손놀림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 마치 눈을 감고도 총을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특전사 출신이라는 도연은 소총을 어깨에 견착하는 자세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총구가 절대 땅을 향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지 즉각 사격이 가능하도록 몸과 총이 하나가 된 모습이었죠. 그들의 눈빛은 이미 게임을 즐기러 온 유학생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냉혹한 포식자의 눈빛, 바로 대한민국 군대가 길러낸 진짜 병기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교관 브래드도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더 이상 웃지 않고 자신의 방탄조끼를 고쳐 입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삐익 하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텍사스의 광야를 갈랐습니다. 우리 정예 교관 5명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숲속으로 돌진했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고 맥주나 마시자. 브래드의 호탕한 외침과 함께 그들은 거침없이 덤불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성진과 그의 팀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경적이 울리는 순간 세 사람은 마치 연기처럼 숲속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관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은 숲 입구에 설치된 열감지 카메라에도 그들의 모습이 거의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쿵쾅거리며 뛰어가는 우리 교관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몸을 최대한 낮추고 그림자가 드리운 곳만 골라서 이동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배우는 은폐와 엄폐의 위력이었습니다. 성진은 선두에서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현우와 도연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사내가 멈추면 뒤에 2사람이 즉각 좌우 경계를 서고 한 명이 이동하면 나머지 2명이 화력 엄호를 해주는 완벽한 팀 스피릿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친구들 오늘 처음 모인 거 아니었나? 어떻게 저런 호흡이 가능하지? 숲은 점점 깊어지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교관팀은 이제 한국인들의 흔적조차 찾지 못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의 무전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이상합니다. 놈들이 안 보여요. 분명히 이 근처로 들어온 걸 봤는데 발자국 소리 하나 안 들립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사냥꾼을 자처했던 우리 교관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호랑이들에게 포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대한민국 예비군의 진짜 무서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관제실의 에어컨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의 텍사스 숲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 소리, 멀리서 들리는 매미 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우리 교관들의 거친 숨소리와 짜증 섞인 욕설뿐이었죠. 젠장, 이 쥐새끼 같은 놈들 어디 숨은 거야. 나오기만 해봐라. 벌집을 만들어줄 테니까. 브래드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브래드, 흥분하지 마. 대형을 유지해. 놈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야. 너희들이 조급해져서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제 경고는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관들은 평소처럼 화끈한 화력전을 기대했을 겁니다. 적이 보이면 압도적인 연사력으로 제압하고 수류탄 모형을 던지며 돌격하는 그런 미국식 전투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들이 알던 전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적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분 나쁜 침묵만이 그들을 옥죄어오고 있었죠. 저는 열감지 카메라의 감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찾아냈습니다. 숲의 깊은 그늘 속 아주 미세한 열원 3개를 말이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나 나무 토막이 된 것처럼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텍사스의 40도 폭염 속에서 모기와 벌레들이 얼굴을 물어뜯는 그 상황에서 20분 넘게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그것은 단순히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면 죽는다는 실전의 공포를 뼛속 깊이 새긴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본능적인 생존 방식이었죠. 우리 교관팀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는 어깨를 짓눌렀고 긴장감 때문에 체력 소모는 평소의 2배였습니다. 선두에 섰던 덩치 큰 교관, 마이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에이, 안 해. 그냥 확 밀고 들어가서 다 쓸어버리자고. 마이크가 안전지대였던 바위 뒤에서 몸을 일으키며 앞으로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아주 짧고 건조한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 소리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멀리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앞으로 나서던 마이크의 고개가 뒤로 획 젖혀지더니 그대로 쿵 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의 방탄 헬멧 정중앙, 정확히 미간 위치에 선명한 노란색 페인트 자국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저격수다. 엎드려. 브래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나머지 교관들도 혼비백산하여 가장 가까운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총구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맹렬하게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수백 발의 페인트탄이 나무짚을 찢고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숲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특전사 출신이라는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150m나 떨어진 덤불 속에서 아주 작은 틈새로 마이크의 머리가 보이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준경을 통해 목표물을 확인하고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기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단 한 발, 그 한 발로 거구의 적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원샷 원킬, 한국산 스나이퍼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살아남은 4명의 교관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디야? 어디서 쏜 거야? 본 사람 있어. 서로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사냥터에 갇힌 사슴 신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저격탄의 공포.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심리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성진의 팀은 지금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적에게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너희는 어디에도 숨을 수 없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 그리하여 적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것.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예비군이 아니라 60만 대군이 똘똘 뭉쳐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의 무서운 저력이었다는 것을요. 텍사스의 자존심은 저 안경 쓴 청년의 단 한 발의 총성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마이크가 단 한 발에 아웃당하고 나서 숲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동양인들을 훈계해주겠다며 소리치던 브래드와 그 일행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깨끗이 사라졌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당혹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군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눈앞에 강한 적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유령 같은 적이거든요. 관제실 모니터를 지켜보던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브래드는 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흩어지지 마. 2인 1조로 움직여.
놈들은 인원수가 적어. 우리가 화력을 집중하면 분명히 빈틈이 생길 거야. 그래요. 이건 미군 교본의 정석입니다. 수적으로 우세할 때 화력을 집중해 적을 압박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브래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는 단순히 인원수가 적은 유학생들이 아니라 한국 산악 지형에서 수백 번도 넘게 각계 전투와 유격 훈련을 몸으로 익힌 예비군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오른쪽 끝에서 현우가 일부러 나뭇가지를 밟으며 요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짝 노출된 얼룩무늬 군복의 잔상. 브래드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찾았다. 저기다. 1시 방향. 돌격. 브래드와 2명의 교관이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현우가 있는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안 돼, 브래드. 그건 함정이야.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무모하게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속도로 브래드 일행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브래드가 누구입니까? 텍사스에서도 알아주는 사냥꾼의 전직 용병입니다. 그런 친구가 한국 예비군의 유인 작전에 발이 꼬여 정신없이 쫓아가는 꼴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죠. 현우는 교관들을 점점 더 깊은 계곡 아래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트여 있어 숨을 곳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죽음의 구덩이 같은 지형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성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은 계곡 위쪽 바위 틈새에 마치 조각상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브래드가 유인책인 현우에게 정신이 팔려 완전히 노출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진의 소총에서 짧고 간결한 사격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브래드 뒤를 따르던 교관 한 명의 등에 노란 페인트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악! 당했다. 비명이 터지자마자 반대편 나무 위에서 소리 없이 대기하던 도연의 지원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사격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공중에 흩날리는 나무십 사이로 도망치려던 또 다른 교관의 엉덩이에 정확히 탄이 꽂혔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팀 5명 중 3명이 허망하게 탈락했습니다. 계곡 아래에 홀로 남겨진 브래드는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총을 갈겨댔습니다. 하지만 그가 쏘는 총알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성진과 그의 팀원들은 이미 위치를 옮겨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거든요. 성진은 무전기 대신 손가락 하나로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치 이동. 다시 포위. 그 소름 돋는 침착함이라니. 저는 관제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팔을 비벼야 했죠. 세상에 저게 정말 한국의 청년들이란 말인가? 브래드가 가진 최첨단 장비와 근육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진과 그의 친구들은 텍사스의 숲을 한국의 강원도 산골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고 우리 교관들의 심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읽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그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어디 있는 거야? 그냥 나와서 한판 붙자고. 하지만 성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쫓기는 짐승이 가장 힘이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사냥을 끝낼 시간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려 들었던 저 사내들이 사실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이고 숙련된 일당백의 전사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홀로 남은 브래드는 이 지옥 같은 숲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예비군의 매운맛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혹시 살면서 압도당한다는 기분이 어떤 건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본 장면은 제 60년 평생 가장 충격적이고도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텍사스의 거친 황야에서 뼈가 굵었고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며 총알밥을 먹었다던 우리 브래드. 그 기세등등하던 친구가 지금 숲 한가운데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마치 굶주린 늑대 무리에 포위된 어린 양처럼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예비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호랑이의 기상이라는 겁니다. 브래드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동료 넷이 허망하게 탈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의 멘탈은 이미 유리잔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는 소총을 가슴팍에 바짝 붙이고 사방을 경계하며 조금씩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발, 어디야? 남자답게 나와서 붙자고. 브래드가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텍사스의 뜨거운 바람 소리와 기분 나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퇴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더니 브래드의 등 뒤에서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래드 씨, 뒤를 보셔야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성진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진은 어느새 브래드의 바로 뒤, 단 2미터도 안 되는 거리까지 소리 없이 접근해 있었던 겁니다. 브래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진의 총구는 이미 브래드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거든요. 성진의 모습은 정말이지 압권이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흔한 거친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40도의 폭염 속에서 30분 넘게 사투를 벌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정갈한 모습이었죠. 브래드는 총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내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브래드의 손에 쥐어진 최첨단 소총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 성진이 뿜어내는 기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뒤를 잡은 거지? 브래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성진은 아주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며 허공에 총을 갈길 때 숲은 당신의 편이 아니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그저 숲이 열어준 길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격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의 심리를 꿰뚫고 자연 지형을 내 몸처럼 활용하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고도의 전략가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성진은 그 짧은 순간에도 브래드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나운 거구의 전사를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 달래듯 차분하게 제압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저게 바로 이 한국 남자의 품격이구나. 무력으로 짓밟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저 선비 같은 강인함. 그때 숲의 좌우에서 현우와 도연이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진의 그림자처럼 어느새 브래드를 완벽한 삼각형 구도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한국 청년들이 보여준 그 완벽한 전술적 기동은 우리 텍사스 교관들이 평생 연습해도 도달하지 못할 경지였습니다. 브래드는 결국 힘없이 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졌다. 내가 완패했어. 브래드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텍사스의 자존심이 대한민국 예비군의 발 아래 완전히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숲속의 정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장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관제실 계단을 내려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평생 수많은 전사를 봐왔지만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3명의 한국 청년들만큼 경이로운 존재는 없었거든요. 숲을 빠져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참 묘했습니다. 땀에 젖어 얼룩진 군복을 입고 안경을 고쳤으며 서로 수고했다고 웃으며 어깨를 두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방금 전 텍사스의 최정예 교관들을 초토화시킨 그 살벌한 전사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평범한 동네 청년들의 모습이었죠. 우리 교관 브래드는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가가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쏜 총알은 단 한 발도 그들에게 닿지 않았어요. 마치 숲 자체가 그들을 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브래드의 어깨를 툭 치며 위로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저는 성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진, 내가 오늘 큰 실수를 했네. 자네들을 유학생이라고 우습게 본 나를 용서하게. 자네들은 대체 정체가 뭔가? 미 국방부에서 보낸 비밀 요원이라도 되는 건가? 제 질문에 성진은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비밀 요원이라니요. 제임스 씨.
저희는 그저 한국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직장인들일 뿐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코딩을 하고, 현우는 유통회사 대리, 도연이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죠. 정말입니다. 성진의 대답에 저와 우리 교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우리 같은 프로들을 장난감 다루듯 한단 말인가?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브래드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성진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지더니 아주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씨, 그리고 브래드 씨. 한국 남자들에게 군대는 단순히 거쳐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산속에서 총을 들고 구릅니다. 저는 육군 상사로 전역했고, 도연이는 특전사, 현우는 해병대에서 청춘의 가장 뜨거운 20대를 보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군복을 입고 전술을 복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여준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본능 같은 것입니다. 성진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본능이라니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우리 미국에서도 사격은 일부 마니아들의 취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평범한 대학생,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회사원, 심지어는 배달을 하는 청년들까지도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단 몇 시간 만에 완전 무장한 병사로 변신해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보이지 않는 방패였던 겁니다.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자네들 같은 예비군이 얼마나 되나? 성진은 손가락으로 가늠해보더니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수백만 명에 달하죠. 만약 전쟁이 난다면 한국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군대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제대할 때 총을 반납하지만 그 총을 다루던 감각과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정신력은 반납하지 않거든요. 수백만 명.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만약 누군가 한국을 침공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군인들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 아저씨가 소총을 들고 매복하고 있고, 택시 운전사가 장갑차를 몰고 나타나며 안경 쓴 회사원이 수백 미터 밖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 예비군의 실체였던 겁니다. 저는 이제야 왜 한국이 그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아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은 내 손으로 지킨다는 일념으로 단련된 일당백의 사내들이 전국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었죠. 저는 성진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자네들이 오늘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게임 승리가 아니야. 한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강한 전사로 길러내는지, 그리고 그 전사들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지 보여준 위대한 시연이었네. 우리 교관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3명의 한국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거친 사내들이 자기보다 한 뼘이나 작은 동양인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는 순간이었죠.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반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초보자 코스나 가라며 비웃던 제가 이제는 그 안경 쓴 한국인 사내 성진 앞에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텍사스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제 마음속에 일렁이던 자만심은 이미 그들의 완벽한 전술 앞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제 부하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장비를 챙기는 성진 일행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기회를 놓치면 제 인생에 다시는 이런 배움의 기회가 없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성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성진, 그리고 친구들, 내가 오늘 자네들에게 항복했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아니, 이건 부탁이 아니라 간절한 요청일세. 우리 교관들에게
자네들이 방금 보여준 그 한국식 전술을 가르쳐 줄 수 있겠나?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숲에는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부하 브래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죠. 사장님, 우리가 한국인들한테 배운다고요? 우리가요. 하지만 저는 브래드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닥치게, 브래드. 자네는 방금 저 친구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당했네. 실력 앞에 자존심을 세우는 건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나 하는 짓이야. 성진은 조금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제임스 씨, 저희가 가르쳐 드릴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아는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기초라는 게 우리에겐 가장 무서운 무기였네. 제발, 우리 친구들에게 그 기초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리 없이 적을 포위하고 단 한 발로 제압할 수 있는지 보여주게나. 성진은 잠시 연후 도연과 눈빛을 나누더니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국 군대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산악 전술 몇 가지만 공유해드리죠. 그렇게 해서 텍사스 한복판에서 기상천외한 K의 비군 교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0kg이 넘는 텍사스의 거구들이 자기보다 훨씬 작고 왜소한 한국 청년들 앞에 일렬로 서서 교관님 이라고 부르며 경청하는 그 장관을 말입니다. 성진은 가장 먼저 지형지물을 이용한 낮은 포복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전술은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전진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숲과 산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적보다 먼저 발견되지 않는 것, 그리고 흙과 나무의 색깔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화력입니다. 성진의 지시에 따라 브래드와 교관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덩치가 너무 커서 엉덩이가 하늘로 삐죽 솟아오르더군요. 현우가 다가가 그들의 엉덩이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실전에서 바로 저격당합니다. 더 낮추세요. 가슴이 흙에 닿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자세로 수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브래드는 땀을 뻘뻘 흘리며 흙바닥을 기었습니다. 오 마이 갓. 한국 남자들은 정말 이 짓을 2년 동안 한다고요? 이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세입니다. 도연은 사격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총을 쏠 때 호흡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호흡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한국 군대에서는 사격장에서 탄피 하나를 잃어버리면 온 부대가 밤을 새워 찾아냅니다. 그만큼 한 발 한 발의 소중함을 몸으로 배우죠. 그 절박함이 우리를 명사수로 만드는 겁니다. 강습이 이어질수록 우리 교관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던 그들이 이제는 성진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라리고 집중하더군요. 성진은 산악지형에서 적을 유인해 망치와 모로 전술로 포위하는 법을 설명하며 흙바닥에 작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침략을 이겨내며 다듬어진 우리 민족의 생존 지혜였죠. 우리는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고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확실한 순간에 타격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성진의 그 말은 텍사스 사내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브래드는 강습이 끝난 뒤 성진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하더군요. 성진, 당신들은 전사가 아니라 철학자 같습니다. 총을 다루는 법보다 적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쳐 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베테랑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제가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텍사스의 거친 황야 위로 붉은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전술 강습이 끝나고 우리 서바이벌 파크의 마당에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 파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손님을 치러봤지만 오늘처럼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고 뭉클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거구의 텍사스 교관들과 그들보다 한참은 작지만 거인처럼 크게 느껴지는 3명의 한국 사내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아예 성진의 옆에 딱 붙어 앉아 자신이 직접 구운 최고급 스테이크를 성진의 접시에 놓아주며 연신 원더풀을 외치고 있었지요. 저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 총구를 겨누며 숲속을 누비던 적이었는데 이제는 국경을 초월한 전우가 되어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진, 자네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네. 자네들처럼 강한 전사들이 한국에는 정말 발에 치일 정도로 많다는 게 사실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서네. 성진은 불그스레하게 달아오른 얼굴로 허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씨, 한국 남자들은 20대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나라에 바칩니다. 그 시절 우리는 단순히 총 쏘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동료가 쓰러지면 내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배웁니다. 그 마음이 모여 지금의 저희를 만든 것이지. 저희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진의 그 덤덤한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맥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라니요. 브래드 역시 성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제가 느낀 공포는 총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의 눈빛에 담긴 그 흔들림 없는 의지 때문이었죠. 그 의지가 우리 텍사스의 자존심을 꺾어놓은 겁니다. 저는 자리에 일어나 파크 한편에 소중히 보관해두었던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진, 현우, 도연 세 사람 앞에 정중히 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파크의 전통인데 정말로 존경할 만한 전사를 만났을 때만 주는 선물이라네. 상자 안에는 텍사스의 상징인 카우보이 모자와 제 이름이 새겨진 은빛 기념 주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에 주화를 걸어주며 한 명 한 명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오늘 자네들은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네.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네들처럼 준비된 자들의 헌신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말이야.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에게 이 늙은 군인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네. 성진과 친구들은 잠시 숙연해지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텍사스의 넓은 대지에 울려 퍼진 그 우렁찬 구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한국 청년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평범한 유학생의 옷으로 갈아입고 낡은 픽업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성진은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제가 꼭 맛있는 비빔밥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때는 총이 아니라 숟가락을 들고 만나시죠. 그들의 유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트럭은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비빔밥이라. 그 비빔밥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저런 무서운 힘을 내는 거였군. 브래드는 떠나가는 트럭을 향해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우리도 한국 군복 하나씩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얼룩무늬 옷이 오늘따라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브래드의 농담에 함께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파크의 모든 전술 훈련에는 대한민국 예비군 방식을 도입하겠노라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웃긴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덩치 큰 브래드 녀석이 완전히 한국 예비군 팬이 되어버렸거든요. 글쎄,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이 녀석이 사격장 창고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커다란 양은 냄비에 한국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가 차서 이봐 브래드, 아침부터 그 매운 걸 왜 먹고 있나? 라고 물었더니 이 녀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진지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장님, 성진이 그러더군요. 한국 남자들의 그 무서운 집중력은 군대 시절 야간 근무 끝나고 먹던 이 매운 라면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저도 이제부터 매일 아침 이걸 먹으면서 예비군 정신을 단련할 겁니다. 그 덩치 큰 미국 사내가 젓가락질도 서툴러서 면발을 다 흘리면서도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 모습이라니.
제가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파크 교관들은 아침마다 모여서 구령에 맞춰 PT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브래드가 어디서 알아냈는지 한국 군대의 아침은 체조로 시작한다며 교관들을 잡고 있더라고요. 텍사스의 거구들이 엉거주춤하게 서서 하나, 둘, 셋, 넷, 구호를 외치는 광경이라니. 이건 정말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라고요. 단순히 총을 잘 쏘고 전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정신과 문화를 사랑하게 만드는 묘한 마력이 있는 나라 말입니다. 이제 우리 사격장은 미국 전역에서 한국식 전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가끔은 다른 지역의 특수부대원들도 찾아와 슬쩍 묻곤 합니다. 여기가 그 안경 쓴 한국인 전사들이 다녀간 곳입니까? 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해준답니다. 맞네. 하지만 조심하게나. 한국 남자들은 겉모습은 부드러워 보여도 그 가슴 속엔 잠자는 호랑이를 한 마리씩 키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텍사스에서 들려온 이 유쾌하고도 가슴 벅찬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당당하게 제 몫을 다하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정말로 자랑스럽네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우리 대한민국 예비군의 기상을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가슴 뜨겁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